재미가 도대체 뭐냐? 재미의 DNA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의외성. 두 번째,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고차원의 재미는 어디 있냐? 자, 다시 땅. 오늘은 질문이 사람들은 왜 내가 얘기를 시작하면 다 하품을 할까요? 도대체 말을 잘한다는 게 무엇이며 재미있다는 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막 웃겨서 다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들 저렇게 하품을 하는 걸까? 재미란 무엇일까? 웃긴다는 건 무엇일까? 사람들은 어떤 것에 재미를 느낀다, 다른 말로 흥미를 느낀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일까? 인싸, 이 핵인싸들은 뭔가 사람들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좋게든 나쁘게든.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엄청 관종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관종, 어떤 측면이 저렇게 관종일까? 그 원리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재밌는 걸 만들까? 원리가 뭘까? 그냥 감각적으로 재밌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재미는 없을까? 막 이렇게 재미를 찾잖아요. 재미가 도대체 뭐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재미는 둘 중에 하나예요. 혹은 둘 다일 경우에 재미예요. 재미의 원류, 재미의 DNA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의외성. 패턴을 따라가지 않아야 재미가 있어요. 물론 패턴이 있다가 패턴이 깨져야 재미가 있죠. 아예 패턴이 없으면 정신없음이죠. 재미가 아니라 그거는. 이건 뭐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패턴이 있다가 패턴이 깨지는 순간 사람들이 흥미를 느껴요. 두 번째,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재미의 큰 두 기둥이에요. 사람이 뭐에 흥미를 느끼냐는 다른 말로 주의를 끈다고 이렇게 뒤돌아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듣게 만들고 보게 만들어야 되잖아. 뭘 듣고 뭘 보겠어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사람이 욕구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세 가지 큰 욕구가 있어요. 옛날부터 철학에서 말하는 그 욕구들, 인문학에서 말하는 그 욕구라기보다는 최근에 연구된 이제 동물학 기준으로 나오는 과학 연구에서 나오는 인간의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첫 번째는 생존 욕구, 이거는 살고자 하는 욕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선택 욕구, 나는 매력적이고 싶고 매력적인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성에 관한 욕구. 세 번째 욕구는 이 두 가지를 성공시킬 수 있는 욕구인데 이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이것도 강렬해요. 이거는 협력 욕구예요. 사람 사귀고 합력하고 조력하고 차력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이런 정신적 욕구를 동물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꿀벌들 같은 경우에 자기 형제들을 돌보잖아요. 헌신적으로 돌보잖아요. DNA가 절반이 넘어간대요. 과학자들 얘기로는 DNA 유사성이,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는 게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처럼 느낄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한대.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것들 보면 되게 헌신적이고 협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욕구, 앞에 두 개는 경쟁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마지막은 협력하려고 하는 욕구마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아주 본연적으로 우리 몸에 박혀 있는 욕구인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방향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가서 굶었어. 병만족 굶었어. 그럼 어떻게 돼? 무인도에 돌아다니는 그 야생 닭이 있더라고. 그 닭을 잡으려고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툰드라에 야생닭 잡으려고 나가가지고 막 화살을 쏘고 난리가 났어요. 막 먹어야 되잖아요, 저녁 때. 닭한테 무슨 평상시에 관심이 있으세요? 치킨집을 가 관심이 있지. 관심 없잖아요, 살아있는 닭한테. 근데 그렇게 닭한테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살아야 되니까 관심이 있는 거고.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은 이런 거, 매력적인 이성을 보면 눈길이 가고, 어우야, 대단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지나가면 쳐다보고, 내가 또 그런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건 눈길이 간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좋아하는 상대하고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 그쪽으로 이 주의가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전쟁에서 돌아온 그 장병이 가족들과 만나서 막 격하게 포옹한다든지 그러면 우리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 1년 만에 자기 개를 만났어. 개가 막 와서 막 좋다고 막 튀다가 막 기디다 기절을 해. 그럼 그거 보고 우리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거 보게 돼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순한 재미. 내가 무슨 비밀을 알려줄게 하는 그 재미 말고 지금 재미에 대해서 다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당연한 재미가 그 세 가지고요.
주의를 끈다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주의를 끈다, 접근 동기라고 그래요. 요 세 개를 딱 뒤집으면 회피 동기로 주의를 끌게 돼 있어요. 이게 재미에 되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닭을 쫓는다는데 닭을 쫓다가 갑자기 공룡을 만났어. 그러면 생존을 위해서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닭을 사냥하던 사람들이, 공룡은 장난이고 호랑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동네 호랑이 있대. 그러면 닭을 사냥하러 갔던 사람이 저쪽에서 뭔가 호랑무늬 비슷한 게 숲속에서 쓱 하고 스쳤어. 그러면 그거에 초집중을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하지요. 위험.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인데 쫓는다가 아니라 피한다. 저 양양에 살 때 등산로 그 땅바닥을 눈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제가 등산을 하거든요. 왜? 뱀을 2번이나 만났어. 그것도 코앞에서. 근데 제가 산에 갔을 때 맨발로 잘 댕겨요. 그러니까 가지만 보면 뱀으로 보여서 전 굉장히 땅바닥을 보고 댕기거든요. 한번 놀래가지고. 그 독사물림 큰일 나거든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동물 다큐 중에 제일 잘 되는 다큐가 뭔지 아세요? 사자가 사냥하는 다큐하고 뱀 다큐예요. 파충류 다큐가 제일 잘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보는 순간 소름이 돋고 위험해 보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양 다큐, 뭐 말 다큐 이런 거 안 봐, 사람들이. 왜? 안 위험해. 그러니까 위험하잖아요. 일단 위험해. 그다음 이거를 뒤집으면 나만 선택되지 않아서 도태될 것 같은 공포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들이. 나만 선택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만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도태될 것 같다는 거에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뒤집으면 협력. 이거 뒤집으면 간단하죠? 이건 외톨이. 그러니까 도태가 아니라 이건 외톨이에 관한 문제예요. 왕따, 외톨이가 되는 거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드라마도 학교폭력 이런 드라마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배경인 드라마가 나왔다. 일진 안 나오는 거 보셨어요? 왕따 안 나오는 거 보셨어요? 왜? 팔리니까. 그런 스토리는 팔려. 왜 팔리는지 아세요? 주의를 끌어. 왜 주의를 끌어? 다들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요 2가지 있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딱 뒤집으면 요 삼각형이 나오죠? 요 2가지가 접근 동기적인 재미와 회피 동기적인 재미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끌리는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무서워할 얘기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광고할 때 뭐 아직도 디지털 카메라를 쓰십니까? 정말 뒤떨어지셨군요. 이러면 이제 회피 동기를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의를 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고차원의 재미는 어디 있냐?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의 원이 이렇게 겹치는 곳에 신호 대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떨 때 더 사람이 집중할까요? 이렇게 벌판에 이렇게 닭 잡으러 갔다가 저쪽에 호랑이가 보이네? 한 300m 앞에 호랑이다! 이렇게 가는 경우하고 이렇게 닭 잡으러 갔다가 저기서 이렇게 뭐가 보이는데 호랑이인가? 아니면 호랑이 무늬 사슴인가? 신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더 집중하세요? 헷갈릴 때 더 집중합니다. 신호 대기. 여러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빨리 달리지만 고속도로에서는 많이 졸아요. 왜냐하면 신호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 그 다음에 그냥 빨간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 안 해요. 빨간불에서는. 그냥 이렇게 기어 앞에다가 파킹해 놓고서 딴짓 하잖아요. 빨간불에서. 근데 언제 긴장도가 올라와요? 노란불. 아니면 제일 긴장 올라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건 신호대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중신호나 신호대기. 신호가 혼재할 때 노이즈가 많아서 신호가 혼재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귀신이 출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려 저녁마다. 그럼 귀신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근데 애기 소리도 났다가 쥐 소리 났다가 고양이 소리 났다가 귀신 소리인가 했다가 고양이 소리 같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말하면서 내가 소름이 살짝 끼치는데 애 소리 같았다 고양이 소리 같았다가 귀신 소리 같았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제일 쭈삣 서는 순간이거든. 왜? 신호가 혼재해. 그러면 접근해야 되는지 회피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이 확실히 접근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이쁜 학생이야. 그러면 와 이렇게 가는 거고 저기 뱀이야. 그러면 와 도망가면 되는 건데 이게 민영가 뱀인가 여운가 아가씨인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게 제일 흥미를, 파무 파탈이라는 말 하잖아요. 악녀, 남자를 파탄시키는 악녀 있잖아요. 현실 세계도 있더라고, 뉴스에 보니까 있고. 그 소설의 단골, 영화의 단골이 뭔지 아세요? 너무 섹시하고 아름다운데 사람을 죽이는 여자. 막 그런 남자도 있고, 잖아요. 그게 왜 영원한 주제인지 아세요? 신호혼제 혹은 신호대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감정을 이렇게 흥미의 도파민을 푹 불러일으키냐면, 그 이중신호 실험을, 되게 웃기는 실험이 있어요. 개를 때리려고 하는 막대기를 이렇게 들고 개한테 고기를, 스테이크를 내놔, 이렇게. 그럼 개가 이래.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게 지금 도파민이 푹 올라오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매체에서 혹은 말을 할 때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신호혼제, 신호대기 상태를 활용하시면 돼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신호혼제, 신호대기 상태에 9가지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 강의가 돼서, 오늘은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갈게요.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이런 거예요. 신호혼제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언매칭을 활용해라. 원래 관종들은 다 언매칭들이에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비키니 입고 오토바이 타고 질주하는 사람들 짤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막 논란이 일었어요. 불법이다, 잡아야 된다, 아니다, 가릴 건 다 가려서 불법인 소지가 없다. 근데 그거 언매칭이잖아요. 뭐가 언매칭이에요? 강남은 차려입고 예쁘게 하고 돌아다니는 데서,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고 보라고, 뿌앙하고. 그게 언매칭이잖아요. 상황과 옷이 언매칭이죠. 비키니를 입고 여기 양양에서 서핑을 하고 있어. 그거 누가 관심을 가져요? 전부 다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양양에서 비키니 입고 해변에서 서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장에 오토바이를 입고 모래사장을 누벼. 그럼 그것도 짤 나와요.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재밌다고 봐. 그거를. 왜? 언매칭이거든요. 언매칭. 예를 들어서 위에는 패딩을 입고 아래는 하이 실종이야. 이거 언매칭이잖아요. 그럼 봐. 재밌잖아. 재미있지, 일단. 관종이야. 뭐야, 이거. 재밌지. 언매칭이잖아요. 어제까지 좌파 논객 하던 사람이 오늘 우파가 돼서 갑자기 우파 얘기를 해요. 언매칭이잖아요. 이건 시간 언매칭이에요. 시간적 언매칭. 어제까지는 이랬던 사람이 오늘은 그거 다 언매칭. 예를 들어서 남자인데 완전 여장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봐요, 안 봐요? 보지요. 등치가 산만한 남자가 하이힐을 신고. 그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그러면 보게 돼, 안 보게 돼? 일단 보게 되잖아요. 그게 재미예요, 도파민이에요. 언매칭. 왜냐면 사람들은 이중신호가 들어오면 판별을 하려고 머리가 갑자기 확 복잡해지거든요.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머리가 자동으로 판별하려고 그래요. 남의 성에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아니, 자동이거든요. 판별은 해야 되잖아. 그래야 그다음부터 에너지가 절약되니까 내가 대할 때 남자로 대해야 될지, 여자로 대해야 될지를 결정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션의 언매칭, 행동의 언매칭, 말의 언매칭.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알아듣겠어? 이렇게 갑자기 반말을 해. 이거 언매칭이거든요. 존댓말 하다가 갑자기 반말해. 언매칭이거든요. 반말로 하다가 갑자기 존댓말해.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창식이라고 쳐. 그러면 창식이 엄마야. 창식이 엄마가, 야, 창식아 밥 먹어라, 뭐 해라. 아, 창식아 방 치워. 막 이러다가 김창식 씨. 엄마가 이래. 그럼 이제 긴장하게 되잖아. 언매칭이에요. 이거는 이제 시간차 언매칭인 거죠. 이런 거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사다리에서 영상기획스쿨 PD들 교육하는 거 해요. 영상 쪽에 이제 그 업계 사람이나 아니면 기획 전문가 사람들, 기획의 업인 분들이나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8주 정도를 이거를 재미에 대해서만 8주를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를 내가 직업이 재밌게 해야 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 그럼 그런 쪽 하시면 되고요. PR 홍보. 단지 나는 말을 좀 재밌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언매칭 전략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자,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전체 큰 그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얘기를 하라. 두 번째, 나는 사람들 관심 있어 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는 내가 딱 봤을 때 INFP 같아. 이렇게. 그럼 이 사람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침을 튀기고 얘기를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아니면 사람들이 무서워할 얘기를. 이런 거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잖아요. 자기 막 부풀리고
내 말 안 들으면 손해볼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지. 막, 이번에 내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진짜 이거는 1,000만 원 잃어버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손해볼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세련된 재미는 접근하라는 신호와 회피하라는 신호 사이가, 이 신호가 혼재하는 상황 속에서 언매칭 같은 걸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해야 될 게 언매칭 말고도 이제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좀 쉬운 거, 언매칭 하나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해도 뭐 써먹으실 거 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 선생은 뭘 이렇게 얘기를 시켜도 이렇게 말을 이렇게 20분 동안 듣게 술술술 듣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 거 제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본능적으로, 전문적으로, 의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고요. 이걸 또 아주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놓은 지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